단순히 폴란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패트리엇이 됐든 독일의 아이리스티가 됐든 유럽 나라들의 니즈를 다 못 맞춰주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만든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에 관련된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이죠. 천공2 같은 경우에는 유입할 수 있는 고도가 한 20km 미만입니다. 이라크 입장에서는 천공2 도입이 그야말로 국가 역사상 전례 없는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중동이 굉장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빠져 있다. 사실은 이게 뭐 단순히 이제 폴란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그러니까 군사적인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보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싼 거는 몇백만 원, 비싼 거는 몇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거 하나 잡겠다고 F-16만 원에도 거의 이제 수백억 되고 F-35는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에 가서 단순히 이제 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요격을 시켜야 되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공대공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인드와인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최신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당 가격이 거의 10억대에 달해요. 생각해보세요. 이 드론 뭐 싼 거는 몇백만 원, 좀 비싼 건 몇천만 원 하는데 한 10억 가까운 미사일을 쏜 거예요. 가성비로 계산해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그때부터 아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F-16이나 F-35는 사람이 타죠. 그 다음에 한 번 비행할 때마다 소비되는 돈도 장난 아니에요. F-35는 사실 지금 운영 유지 비용이 꽤 비싼 전투기 중 하나고 F-16이 그나마 싼 전투기로 꼽히는데 그래도 한 번 뜰 때마다 뭐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막아야 되지만 경제성으로는 꽝이죠 이게. 정말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밖에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돈은 돈대로 들었는데 효과는 생각보다 크진 않고 사실 이게 뭐 폴란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북한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드론 쐈는데 우리 전투기 한번 띄워가지고 저걸 잡는다 그러면 이 안 맞죠. 뭔가 밸런스가 안 맞죠. 그때부터 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심지어 이제 뭐 지금 이제 KP-11에 달리는 미티어 미사일은 발당 가격이 40억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KP-11이 한 4발 기본으로 달리는데 생각해보세요. 4발 기본 달리면 160억이에요. 40억짜리로 이걸 맞췄다. 1000만 원짜리 드론 맞췄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근데 그나마 이제 사인드와인더가 좀 싼 거니까 한 10억 뭐 미만 10억 이상 요즘 하는데 왜냐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미사일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만드는 그런 가격들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한 수억 했는데 지금 거의 10억대까지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랬을 경우에 따져보면 이게 사실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성비가 안 맞는다. 파리를 잡으러 대포로 쏜격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처해 있는 현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드론 하나 잡으려면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공포.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공포탄은 좀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대신 이제 많은 발을 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레이저 무기. 레이저 무기는 사실 이제 레이저 무기 자체는 비싸지만 한 번 쏠 때 가격은 전기세만 내면 되니까 뭐 몇천 원, 몇백 원이면 되니까. 근데 다만 이제 레이저 무기는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비 오고 날씨 안 좋으면 이제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EMP를 쏴서 드론을 요격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요 세 가지 무기도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좋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멀리서 요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지만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들어 영토를 침범하기 전에 뭐 때릴 수도 있고 다양한 공중 환경에 맞춰서 요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대공포들은 사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국경선에다가 많은 양을 배치를 해야 되고 레이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레이저나 대공포들은 한 수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최대 사정거리가 수킬로밖에 안 되고 반면에 이런 이제 전투기에서 쏘는 것들은 10km 이상 가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투기들의 또 한 가지 문제가 전투기로 드론을 잡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드론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가 조준을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장을 쏴야 되려면 이제 레이더가 조준을 해줘야 되는데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조준을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우리도 실제 과거 이제 북한이 드론 보냈을 때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드론이 참 지금 그거에 맞서야 되는 군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사실 이제 뾰족한 대안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다는 방법.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요격을 할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국이 요즘 하고 있는 건 유도 로켓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 로켓 같은 경우에는 발당 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도 덜어 있고, 뭐 한 1억 정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싼 무기로 지금은 드론을 유격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뭐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요격 미사일 방공 체계들을 보면 28년에 만약에 이제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LAMD 한국형 아이언돔이 이제 가장 최저층에서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천궁2, SM, SM2, 뭐 주한미군의 사드, 그 다음에 지금 뭐 SM3, SM6하면 우리는 한 독자적인 방어 체계가 한 서너 겹은 갖춰지고, 거기에 뭐 주한미군 전력도 들어오고 그러면 5-6층에 이제 방공망이 생겨요. 근데 반면에 이제 유럽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 탄도미사일 대응 많아야 뭐 2개, 뭐 3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2-3겹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층 방어 체계가 2-3겹으로는 안 되고 한 뭐 3겹, 4겹은 돼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거기다 이제 드론의 위협까지 계속 증가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앞서 봤지만 폴란드에 지금 막 러시아 드론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이제 폴란드에서 대규모 방산 전시가 있었어요. MSPO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제가 들은 바로는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호 복합, 그러니까 자주 대공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이.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우리가 만든 또 레이저 무기가 있어요. 천광이라고. 비호 복합하고 천광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드론 같은 건 이렇게 비행기 전투기 띄워서 욕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반면에 이제 대공포라든가 레이저 무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드론을 탐지하는 이런 체계들도 최근에는 많이 이제 곽강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드론이 움직이는 걸 탐지하는 체계 중에 하나가 기존의 레이더가 아니라, 드론은 이제 비행할 때 소리가 나요. 윙 소리가 나요. 이걸 탐지해서 드론이 어느 방향으로 오고 있다, 이런 식의 탐지 체계도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드론 탐지 수단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잘 모르시겠지만 스마트폰 기지국도 그런 드론 탐지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 기지국이 전파를 막 내보내잖아요. 사실 이게 스텔스기 잡는 데도 동원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파들이 이렇게 막 할 때 전파가 공중으로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비행체가 지나가면 이 전파의 흐름에 뭔가 현상이 생겨요. 그걸 보고 공중에 뭐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레이더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방공 탐지 수단들도 최근에는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과거 냉전 시절에는 유럽이 사실 방공망이 굉장히 튼튼했어요.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국방부도 줄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점점 줄여왔죠.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러우 전쟁 터지자마자 난리가 났죠. 야, 큰일 났다. 대표적인 게 독일이에요. 독일은 심지어 그 패트리어트에 들어가는 팩2 미사일 뭐 이런 것들, 패트리어트 미사일들도 만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약간 이제 해가지고 면허 생산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패트리어트들을 몇 개를 빼서, 포대들을 빼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도 해줬어요. 그런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면서 가디나 없는데 이게 더 빵꾸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도입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러우 전쟁 이후에 그 도입을 결정한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지금 유럽 나라들이 사는 게 독일이 만든 아이리스-T라는 지대공 미사일도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아이리스-T는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는 공대공 미사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KF-22에도 장착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인데 요거를 원래 전투기에 다는 거였는데 지대공으로 바꿔서 이제 쓰고 있고, 여기를 더해서
더 좋은 아예 지대공에 최적화된 미사일들도 지금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뭐 해가지고 하는 또 에스터라는 또 지대공 미사일 체계 갖고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사실 지금 이게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좀 역설적인 얘기기도 한데 오히려 지금 유럽 나라들은 패트리어트, 그러니까 프랑스, 이탈리아가 만든 에스터보다는 패트리어트를 더 많이 사고 그 다음 이제 방공 체계로 많이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독일의 아이리스티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패트리엇이 됐든 독일의 아이리스티가 됐든 생산량이 사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국 유럽 나라들의 니즈를 다 못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천공2라든가 엘셈 이런 것들도 유럽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 이제 뭐 미국, 독일,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많이 유럽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생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걸 또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제 지금 가자지구 관련돼 가지고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럽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또 반감을 가진 나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제 무기는 선택하기 애매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만든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에 관련된 뭐 천궁2라든가 SM에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이죠. 뭐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2003년도에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했고 또 그 이전에 뭐 걸프 전쟁도 있었고 사담 후세인 시절 그러니까 걸프전 이후에 이라크 내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걸 설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미국과 다국 적군이 했던 게 뭐냐면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는 이라크군의 전투기도 유격을 했고 비행 금지 구역 안에 지대공 미사일들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2003년 이라크전 때도 이라크군의 방공망을 거의 다 부셔놨고 그 뒤에는 이라크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있었죠. 여러 테러도 일어났었고. 근데 지금 이라크는 많이 좀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뭐 찾아보시면 요즘 이제 바그다드에 옛날에는 막 테러가 난무했던 바그다드인데 지금은 사실 이제 바그다드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밤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먹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가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라크가 안정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작년에도 한번 붙었고 올해도 한번 붙었죠. 근데 지금 이라크군의 방공망이 다 빠개져 있는 상황이라 그걸 이용해서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이 이라크 쪽으로 해가지고 이란을 공습했어요. 그러면 이라크는 자기네 영공인데 빵 뚫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천궁2를 결정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야, 큰일이다. 아니 이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하늘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휘젓고 다닌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라크군 같은 경우 사담 후세인 시절 같은 경우에는 걸프 전쟁 이전에 그래도 이슬람 국가 중에 꽤 강력한 방공망을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다국 적군이 이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다 부셔버렸고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해서 다 박살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는 천궁2 도입이 그야말로 국가 역사상 전례 없는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좀 사정이 다급해졌다. 그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실상 뻥 뚫려 있는 하늘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라크군이 아예 이 지대공 미사일 체계는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고도가 좀 낮은 것들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자체적인 그런 방공망을 확보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이라크 방공망을 휘젓고 다녔던 이제 이스라엘은 약간 좀 이제 힘든 상황이 됐죠. 잘 보세요. 지금 천공 수출되는 지역이 중동입니다. 그리고 UAE도 샀고 사우디도 샀어요. 그리고 이라크도 샀습니다. 그럼 지금 3개의 나라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미들 이스트 중동에서.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 천궁2는 성공한 걸로 봐야겠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이게 처음에 한 나라가 사면 다들 그래요. 샀네? 그러다가 두 번째 옆 나라가 사면 쟤네 왜 샀지? 그다음에 또 나라 샀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천궁2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약간 저층 방어하는. 천궁2는 최대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유혹할 수 있는 고도가 한 20km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UAE나 사우디나 다음 생각하는 건 엘셈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LSM은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양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개발은 다 끝났고. 그래서 LSM은 이제 개발할 때부터 사실 중동 국가들이 많이 와서 봤어요. UAE도 많이 와서 보고, 사우디도 많이 와서 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UAE나 사우디가 이제 LSM 사면 다음에 이제 이라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LSM. 그리고 이라크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 면적이 넓습니다. 천공투를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LSM도 더 살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중동이 굉장히 지금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제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도 한번 선택해 볼 만한 무기 중에 하나죠. 왜냐면 우리 이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러시아의 S400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패트리엇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그런 듯한 무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 이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 썼던 동유럽 국가들도 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중동이나 동유럽에서 한 번 더 천궁2가 터져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LSM도 우리가 이제 군에 전력화되면 아마 이제 해외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LSM처럼 한 고도 60km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지대공 미사일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의 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 이스라엘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향후 LSM이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